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문제, 경북대학교 총장 공석 등 지역 현안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역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지역 간의 갈등이 더 심해졌다며 전문가에 의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권에서 절대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공항 문제를 소신 있게 결정하지 못해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하게 알기 전에 언급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투표로 후보를 결정했는데도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청와대 문건 유출 등으로 박근혜 정부가 위기를 막고 있다며 현 정권이 위기를 잘 수습하도록 당 차원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후에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누리스타 대구봉사단 발대식에 참가한 데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친박, 비박 갈등으로 청와대와 서먹한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대구를 첫 지역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당내 화합을 주도한다는 메시지를 당 안팎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4월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선거 국면을 앞두고 당내 입지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올해 양띠해를 맞아서 양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대구에서 25년째 양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가 올해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상직 작가가 양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착시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990년 비가 오던 어느 날 선산 도리사 인근 낙동강변의 비닐하우스가 마치 양떼처럼 보여 캔버스에 옮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순한 동물의 상징인 만큼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양들은 무리를 지어 한가로이 노늘고 있습니다.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붓터치와 완만한 곡선, 포근한 색채도 이런 맥락입니다. 25년째 양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양이 가지는 소재의 무궁무진함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자연이나 환경, 안개, 구름 이런 걸 매치할 때 평생을 해도 이것을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이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쪽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녹색을 사용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보라색 계통을 많이 사용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팔공산 자락으로 작업실을 옮기면서 자연과 양을 조화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자연의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양의 움직임이나 배치 배합에 따라 가지고 더 새로운 것이 항상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전하고 싶다는 문상직 작가의 개인전은 이달 17일까지 갤러리 J1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제8회 전국 새해 알몸 마라톤 대회가 오늘 오전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 육상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700명이 넘는 동호인들이 참가해 두류공원 주변 10km 구간을 달리며 추위를 알몸으로 이겨내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난 2008년에 시작된 이 대회는 참가 동호인들이 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여성은 자유복장으로, 남성은 상의를 반드시 벗고 참가해야 합니다. 밤사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는 경주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관 44살 A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아파트 뒤쪽 주차장에서 등산복 차림으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오전 근무를 한 뒤 반일 휴가를 내고 집에 들러 가족들에게 등산을 간다며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유족과 동료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마치 조용한 음악 감상실을 떠올리게 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엠벤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리시나요? 어둡고 삭막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서 조용하고 어두웠던 공간이 따뜻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는데요.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주민들이 마음의 안정감도 얻고 또 음악을 통해서 기분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음악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조행시에 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도난 예방이 됨으로써 해가지고 저희들 그 예로 출동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들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음악 하나로 지하 주차장의 분위기가 훨씬 따뜻하게 바뀌었는데요. 다른 아파트에서도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끔 급하게 팩스를 보내거나 받아야 할 때 당황하셨던 적 있으시죠? 이진아 님이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모바일 팩스라는 앱을 다운받으면 개인 팩스 번호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번호로 받은 팩스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팩스를 보낼 때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문서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이렇게 상대방의 팩스로 전송이 됩니다. 단 팩스 한 장을 보낼 때 2건의 긴 문자 발송 요금이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덜트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아이를 뜻하는 키드와 어른을 뜻하는 어덜트란 단어를 합친 것으로 어렸을 때 감성을 간직하고 있는 어른을 일컫는 말인데요. 오늘 나도 전문가 코너에서는 키덜트들을 위한 철도 모형을 만드는 송한성 님을 만나봤습니다. 예, 철도 모형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실제로 타는 기차를 그대로 축소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왕구하고는 개념이 틀리고요. 하나의 이제 정밀 축소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랜 철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철도 박물관을 비롯해 철도 모형의 인기도 굉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도시에 기차를 배열을 해서 직접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제가 이제 실제 기관사가 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경쟁으로 지친 일상 속에서 가끔은 어릴 때의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삶의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새해 2015년 대구시에 거는 기대는 무엇일지 엠벤 회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활기찬 경제도시,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문화교육 도시 순으로 많은 선택을 해주셨고요. 나눔이 가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복지가 보장되는 도시를 바란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권영진 시장의 신년사처럼 새해에는 새로운 대구를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묘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폭력이 줄고 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지난해 상반기 학교 폭력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 소속 정의당 정진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폭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1,662건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늘었습니다. 또 1,000명당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1.7건으로 한 해 전보다 13%가 늘었는데 시도별로는 대구가 3.1건으로 전국에서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연말 케이크 제조업체와 스키장 등 식품 판매 시설 370여 곳을 점검해 전국적으로 30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제과점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했고, 영주의 한 제과점은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3년 때와 비교하면 위반율이 16%에서 8%로 절반 정도 줄어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의 모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에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의 모금액이 지난 8일 기준으로 59억 6,400만 원으로 나눔 목표액인 80억 2,300만 원의 7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2년 동안 목표 달성률 130%로 전국 최고 기록을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실적입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5만 9천여 건의 구급상황 업무 처리를 했는데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안내하는 의료 정보 제공이 전체 건수의 70% 정도인 4만 1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질병 상담이 11.6%로 뒤를 이었고 의료지도 9.6%, 응급처치 지도가 7.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올해를 노인교통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이동이 잦은 곳에 주 2회 이상 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이동식 카메라 운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진행 상황과 그 결과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때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점 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심판은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백두대간 지역을 중심으로 구곡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책자 2종을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경북구곡은 안동 퇴계구곡과 문경 선유구곡, 영주 죽계구곡과 성주 무훌구곡 등을 다루고 청량산과 소백산을 곁들여 소개했습니다. 경북구곡 가이드랩은 구곡의 지점을 표시하고 구간별 이동 소요 시간과 주변 먹거리 등 여행 정보를 담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